자, 그래서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그 화학 반응식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반응식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화학 반응식을 세울 때 첫 번째 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이 이 화살표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에는 반응물을 쓰는 거고, 오른쪽엔 뭘 쓰냐면 생성물을 쓰는 건데, 이제 이게 반응물 쓰고 생성물 쓰는 거에 이제 의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할 때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반응물이 모두 다 반응해서 모두 다 뭐가 될 때, 모두 다 생성물이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반응물들이 반응하다 보면 두 반응물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남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남는 거를 남았으니까 오른쪽에다 식을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기본적인 전제가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을 쓰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전부 뭐 한다? 전부 완전히 다 반응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항상 뭐다? 식을 세운다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반응물을 쓰는 거고, 그 반응물이 전부 다 반응해서 이제 생성물이 된다. 이 조건이요. 그래서 이제 1단계 보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표현했을 때 왼쪽에 반응물을 쓰고 이제 오른쪽에 생성물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가 있으니까 거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예를 들면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이 있었을 때 반응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연소 반응이다라고 표현해서, 메테인이 일종의 연료이기 때문에 메테인이란 연료를 산소를 이용해서 뭐 한다? 태우면 생성물은 항상 정해져 있어. 맞지? 탄소, 수소라고 하는 물질을 산소하고 반응시키는 이거 연소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생성물이 이산화탄소랑 H2O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랑 H2O가 나온다고 했을 때 H2O는 뭐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수증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어쨌든 지금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메테인 한 분자랑, 예를 들면 산소라는 게 뭐 몇 분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네 둘이 뭐 하면, 얘네 둘이 반응했을 때 이 둘이 온전히 완전히 뭐야? 다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뭐 한다?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 기준에서 반응물이 왼쪽이고 오른물 쪽이 이제 생성물이고, 뭐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여러 개 있으면 뭐야? 그냥 다 더하기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세울 때 화학 반응식은 항상 뭐다? 화학 반응 항상 플러스만 있어야 돼. 그렇지? 화학 반응식은 무슨 개념이 없어? 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 그게 전자, 뭐 이온 이런 식을 쓸 때도 화학 반응식은 항상 뭐로만 표현하냐면 플러스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세우면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 그 다음에 개수가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일정해야 돼요.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다. 그래서 다 기억나지 얘들아? 저게 이제 무슨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항상 화학 반응식에서는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의 개수가 일정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냥 이건 참고인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에서만 성립해요. 물리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야?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 뭐 들어본 적 있니 혹시? 질량 결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없냐? 왜 그래 이것도? 예를 들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이 되면 질량이 줄어. 질량이 줄면서 그 줄어든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E는 mc 제곱돼. 혹시 근래 슈퍼맨 본 적 있냐? 영화 중에?
아, 또 그런 취향은 아니냐?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이제 항상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가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 하려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뭘 맞추냐면 개수를 맞춰줘요. 개수. 알았지? 개수 맞춘다는 거 저 앞에 이제 어떤 숫자를 뭐야? 써서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를 뭐하게?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보통 봤을 때는 뭐 중학교 지식으로 하면 요 앞에다가 미정계수법이라 해서 임의의 숫자를 뭐 한 다음에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뭐야? 푸는 건데 너네 저 정도는 그냥 눈으로 맞춰지지. 친구야, 이 정도는 눈으로 맞춰지지. 안 되냐? 그래서 보통 이걸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1이라고 하잖아, 1. 그럼 예를 들면 메테인이라는 분자가 한 분자 존재한다 라고 치면 탄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알았지? 탄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분자도 저 탄소 개수만큼 그냥 생긴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분자가 뭐다? 하나 생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잖아. 그럼 수소 원자가 4개 있으면 여기서 물은 저기 앞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에 딱 얼마가 생기냐면 절반만 생긴다라고 하면 개수가 딱 맞아요. 되겠어? 그럼 이렇게 하면 탄소하고 이제 수소의 개수를 우리가 맞췄기 때문에 마지막에 산소의 개수가 1 곱하기 2 하니까 2개고 2 곱하기 1 하니까 다시 2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성물의 산소의 개수가 이제 원자의 개수가 4개니까 마지막으로 이 앞에다 몇을 써서 2를 써서 개수를 맞추면 이게 메테인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다. 뭐 이 정도 눈으로 맞추시면 돼요. 어려운 것들은 미정계수법을 쓰면 되는데 보통 봤을 때 이제 눈으로 이렇게 어떤 값을 가정을 해서 나머지 것들을 좀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3단계에 보시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을 더한 값이 뭐하냐면 다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 거기 뭐 다른 경우를 써놨는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다른 경우에도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뭘 맞춘다? 개수를 맞춘다. 뭐 그 정도 느낌이 있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보시면 이제 이 중학교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반응식을 세웠어.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메테인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생겨요.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 정확하게 치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저 물질이 어떤 상태인지를 뭐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것까지 해야지 원래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뭐 상태를 표시해 보면 얘는 기체고, 만약에 얘는 기체고 얘는 기체인데 얘만 액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메테인,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뭐라고 읽으면 되냐 하면 자, 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얘네는 어차피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다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뭐 실제로 이 표시가 없어도 괜찮지만 이 H2O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수증기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물일 수도 있고 뭐야? 얼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뭘 표시하냐면 정확하게 상태를 좀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학식을 뭐 한다? 화학식을 세우면 된다, 일단. 알지?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화학식을 세우고 나면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5페이지에 이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나와요. 알았지? 그럼 이렇게 화학 반응식 세울 때 이 화학 반응식 의미여서 일단 화학 반응식에 우리가 개수를 붙였으니까 제일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비.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1대, 2대, 1대 2가 있을 때 그 개수의 비가 어떤 걸 뜻하냐라고 했을 때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이게 뭐가 되냐면 개수비는 개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몰수의 비가 돼요. 몰수의 비. 저번에 배웠던 그 몰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편의상 이게 한 개하고 두 개하고 반응하면 요거 한 개하고 두 개가 생긴다. 이런 표현을 말을 바꾸면 만약에 메테인이 1몰 있으면 산소 2몰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분자가 1몰 생기고 예를 들면 물이 2몰 생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는 뭐다? 몰수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요 값이 뭐가 될 수 있냐면 분자수의 비가 될 수 있어요. 알지? 근데 저 값이 분자수의 비가 되려고 하면 다 무슨 결합할 때만 가능해? 뭐 다 공유 결합할 때만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개수비가 몰수비를 할 때 이 분자수의 비는 큰 의미로 할 때 그냥 반응하는 뭐의 비가 되냐면 입자수의 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요 값이 부피비가 될 수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개수비가 몰수비가 되면서 몰수비가 분자수비고 분자수비가 부피비가 될 수 있는데 분자수비가 부피비가 되려고 하면 저번 시간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배웠거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성립하는 애들만, 알았지?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애들만 분자수의 비가 부피비다. 요 개념이 성립해. 알았지? 몰수비가 부피의 비다. 이렇게. 누구만 돼? 기체만. 알았지? 그럼 기체인 경우면 우리가 요 경우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분자수의 비가 부피비가 되려면 이게 단 조건이 이게 기체가 돼야 되죠. 기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여기 표현한 거에서 하준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요게 기체니까 예를 들면 메테인이 1리터가 있을 때 산소 기체 몇 리터가 반응하면 2리터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뭐다? 1리터가 생기고 물은 얼마가 생긴다? 응? 물은 얼마가 생긴다? 모른다. 되지? 몇 리터가 생긴다? 모른다. 왜? 기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증기면, 알았지? 수증기면 그냥 몇 리터라 하면 돼. 2리터 하는데, 선생님 여기 이제 물이라고 표현해 있으니까, 물이 얼마 생겨요? 그러면 몰라. 그렇지? 기체가 아니니까. 기체인 경우에만 메테인 기체 1리터랑 산소 기체 1리터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1리터가 생기고, 수증기가 2리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2리터로 나오려고 하면 얘가 물질의 상태가 뭐 해야 돼? 수증기가 돼야 되겠지. 됐죠? 물이라고 하면 얼마 나와요? 몰라. 물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하고 싶으면 뭘로 계산하면 안 돼? 부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다른 걸로 계산해. 그래야지 양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게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흐름을 뭐 하고 싶으면 요런 흐름을 따라가고 싶으면 모두 다 뭐다? 모두 다 기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눈 떠. 그렇게 졸리냐? 되게 졸리냐? 또 눈 아파? 시력 교육을 못해줘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절대로 또 하면 안 되는 짓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 짓이 뭐냐면 이 값이 질량비가 될 수가 없어요. 질량비. 근데 우리는 실제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지식을 동원하잖아. 그럼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는 거에 질량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뭐야? 있어. 알았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이게 충분히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 볼게. 물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때 뭐 분자량 이런 거 구하는 거 말고 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물질에 실제 뭐가 있을 때 실제 질량이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물질에 실제 부피가 있을 때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물질에 실제 질량이 있으면 그 값을 뭘로 나누는 거야? 그렇지,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학식량으로 나눈다는 건 단위로 치면 요거야. 알았지? 무슨 뜻이야? 1몰의 질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기체에 뭐가 나오면 부피가 나오잖아. 그럼 부피가 나오면 뭘로 나누는 거야?
그지? 0도씨 1기 하면 22.4니까 만약에 뭐 얘처럼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냥 이렇게 V를 붙여서 뭐다? 1몰에 해당하는 무슨 값으로? 부피값. 알았지? 리터 퍼 몰이다 해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값으로 뭐하면 나누게 되면 몰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 그럼 이것 중에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값이야? 질량값이잖아, 질량값. 그럼 내가 질량값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네 둘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나와요. 그렇지? 요거 둘을 곱하면 요 질량 비율이 나와. 요거랑 요거를 곱하면. 알았지? 그러니까 몰수랑 뭘 곱하라는 거야? 몰수랑 1몰 질량을 곱하면 질량비다. 그러면 다시 요걸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게. 자, 이 앞에 써 있는 숫자를 그냥 뭐라고 생각해봐? 몰수. 알았지? 되겠죠? 제일 앞에 써 있는 1, 2, 1, 1을 몰수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M을 1몰 질량이라고 생각하고 W가 뭐가 되는 거야? 실제 질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W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두 숫자를 뭐 하는 거야? 곱하면 질량비가 나오는 거지. 그럼 메테인은 분자량이 12에 1인 거 4개 있으니까 요거는 16. 그 다음에 얘는 산소니까 32.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44. 그 다음에 물은 18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곱해. 그럼 여기가 몇이고? 16이고, 이 둘을 곱해. 그럼 여기가 몇이고? 64고, 이 둘을 곱해. 그럼 여기가 44고, 이 둘을 곱해. 여기가 보다 36이면 저게 무슨 비율이야? 얘네들이 반응할 때 질량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면 원래 메테인 16g과 산소가 64g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44g이 생기고 물이 뭐 한다? 물이 36g이 생겨서 무슨 비를 찾을 수 있어? 질량비를 찾을 수 있어, 이제는. 정확히 안 된다고 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하나 정리해서 표현하면 내가 무슨 비를 구하고 싶다? 질량비를 구하고 싶으면 무엇과 무엇을? 몰수와 몰 곱해서 분자량 값을 뭐하면? 곱하면 충분히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질량비를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알았지? 얘들아 이거 절대로 뭐 외우라는 건 아니야. 어차피 외워봤자 니네가 머리가 워낙 좋아서 며칠이면 사라져요. 그냥 이해를 하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식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질량값을 구하고 싶으면 몰수, 앞에 있는 개수랑 뭐다? 1몰 질량이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비를 구할 수 있구나. 그걸 이해하라는 거지 뭐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할 때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며칠 전에 대학교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 이제 우리 대학이 어떤 과에 왔을 때 뭐 이과생들을 기준으로 때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뭐냐. 알았지? 그 반드시 필요한 과목에 지구과학이 없어. 어떤 대학도 지구과학을 원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어. 알았냐? 예를 들면 뭐 천문, 천체 이쪽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교도 지구과학을 원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치면 모든 이과의 과들이 반드시 원하는 과목이 뭘까? 응? 물리야. 물리는 거의 이과 모든 대학들이 다. 그게 무슨 생물학과라 해도 뭐다? 물리. 화학과라 해도 물리. 다. 알죠? 그래서 지금 물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게 뭐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내신에서. 알았지? 화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진 않았어요. 알지? 왜냐면 화학은 보통 이제 화생 계열이 화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고, 그냥 물리는 전 공통으로 다 거의 다 필요하다. 그래서 화학은 쓰레기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책에도 보시면 부피비에 대한 얘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질량비에 대한 얘기 그런 거 설명했으니까 요 의미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연습이 한 2문제, 뭐 뒤에도 또 있긴 한데, 일단 뒤에 있는 문제랑 이게 다 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쉬운 거부터 연습해 볼게요. 쉬운 거부터. 그래서 쉬운 거 이제 01번 문제를 보시면 그냥 가로를 뭐 하냐면 가로를 좀 채워보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는 원래 화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대부분의 화학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틀이 다 똑같아요. 알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2A, 그러니까 A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두 개랑 뭐냐면 B가 반응해서 뭐가 되냐면 자, 2C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반응할 때는 거기 선생님이 좀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세 줄 풀이다라고 해서 처음,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반응한 후. 이렇게 몇 줄로 쓰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세 줄로 쓰는 거야. 그렇지? 근데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저렇게 세 줄을 써서 뭐야? 푸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뭐 한다? 그냥 뭐 눈으로 푸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 줄 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응 전,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반응한 후. 이렇게 세 줄로 써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얘가 6g이 있대, 6g. 그리고 얘가 이제 얼마 있는지 몰라.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 0이죠. 왜냐면 처음이니까 아직 뭐 하지 않은 거야? 반응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A란 물질이 6g 있고 B란 물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아직 반응하기 전이니까 생성물은 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0이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하냐면 이제 뭘 한다? 반응을 해. 그래서 반응을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채우는 거야, 그냥. 알았지? 채우는 건데 처음에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없었을 때 얘네들이 얼마만큼씩 반응하고 나중에 얼마가 생겨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자리를 좀 채워보면 일단은 얘가 32만큼 뭐야? 반응을 한대. 그럼 32만큼 반응해서 0이라는 거는 반응 후에 그럼 처음에 당연히 얼마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32만큼이 있었기 때문에 32에서 32만큼이 반응했기 때문에 뭐야? 뭐 0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너무 당연한 거지. 그지? 32에서 32 반응해서 0이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얘네들끼리 뭐해서 반응해서 반응 후에 생성물이 몇 g이 생겼냐면 36g이 생겼대. 그럼 반응 후에 생성물이 36g이 생겼다라는 거면 여기 자리가 몇인 거야? 이 자리가 반응물이 예를 들면 36g만큼이 생성이 됐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니까 요 플러스를 쓰면 이제 반응에 생성된 거 마이너스라고 하면 반응을 해서 준다 이런 뜻이야. 됐죠? 그러면 생성물이 36g이 생성이 되는데 반응물은 B가 뭐다? B가 32g이 반응한 거야. 근데 이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질량 보존이라는 게 성립해야 돼. 질량 보존. 근데 질량 보존은 처음에 어떻게 성립해야 되냐면 이렇게 성립해야 돼. 이렇게 성립해서 반응 전과 후에 총 질량이 뭐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럼 반응 전에 총 질량의 합이 6에 30이니까 38이었는데 반응 후에 질량이 요게 몇이니까? 36이니까 반응 전후의 질량의 합이 뭐 하려면? 같아지려면 요 자리에 몇이 들어가야 돼? 뭐 당연히 2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요 자리에 2가 들어가야죠. 그래야지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합이 뭐하다? 똑같다라는 논리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6에서 2 남았으니까 몇 반응한 거야? 뭐 4 반응한 거죠. 그러면 얘가 4 반응하고 얘가 32 반응했으니까 뭐야? 얘가 36이 되니까 요 자리에서 또 뭐가 성립해야 돼? 요 자리에서 또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지. 그잖아. 주는 거, 느는 게 뭐 한다? 똑같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자리를 뭐야? 자리를 다 채울 수 있겠지. 그럼 이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얘네들의 반응하는 무슨 비냐면 반응하는 질량비가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니까 뭐 요게 얘네들이 반응하는 뭐니까 질량비니까 4대 32대 36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쓰면 1대 8대 9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질량비. 그죠?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비가 1대 8대 9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분자량의 비가 얼마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걸 구할 수 있냐 없냐 이거야. 여기 자료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값을 알고 있냐면 질량 값을 알고 있는데 그 질량 값을 아는 거에서 분자량 값을 뭐 한다? 다시 거꾸로 찾아라. 그러면 아까 했던 식을 다시 써보면 몰수는 1몰 질량, 화학 식량분의 뭐가 된다?
실제 질량인데 이 2번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무슨 비를 구하라 했으니까 분자량 비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얘를. 그렇지? 각 뭐 A, B, C의 이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관해서 정리하면 따라서 뭐는 분자량 값은 뭐가 된다? N분의 W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질량비가 지금 몇 대 몇이니까 1대 8대 9인데 질량비가 1대 8대 9인데 몰수 값은 뭐랑 관련이 있으니까 개수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개수 값이 2대 1대 2니까 얘를 2로 나누고 얘를 1로 나누고 얘를 2로 나누면 요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의 분자량의 비율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전체 다시 2를 곱해서 뭐 해보면 생각하면 1대 몇 대? 16대 몇이다? 18. 이게 얘네들의 무슨 값이냐면 분자량의 비율 값이다. 뭐 이렇게 찾아주시겠지.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 줄로 써서 이렇게 질량 보존 혹은 이렇게 질량 보존이 성립하기 때문에 질량비를 가볍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비를 알고 앞에 붙어 있는 게 개수니까 우리는 그 개수를 통해서 분자량의 비도 찾을 수 있다. 값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 중에 몇 개를 주면 2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다. 그 정도 논리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1번 좀 해봤어요. 근데 2번이 좀 어려워. 알았지?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곧 중학교 3학년한테 어려운 거야.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봤을 때 어려운 거고, 전체적으로 화학으로 봤을 때는 뭐 되게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 자, 그래서 좀 식을 써볼게요. 뭐 식은 저기랑 똑같이 뭐다? 2A 플러스 B는 뭐가 되냐면 2C다 이렇게. 근데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화학을 하면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비율이라는 값은 상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의 실제 값을 뭐 하는 거야? 찾는 과정이 필요해. 비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얘하고 얘가 있을 때 뭐 방식은 똑같으니까 처음이 있고 얘네들이 뭐 하고 반응을 하고 반응한 이제 후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뭐 하는 거야? 쓰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는 반응물 A하고 B의 질량비를 다르게 해서 수행한 실험 1번과 2번에서 반응 전과 후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실험 1번에서는 반응물 A가 모두 반응하고 실험 2번에서는 반응물 B가 모두 반응. 그래서 실험이 2개가 있어서 2개를 다 쓰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들아, 다음 주까지 이 정규 수업 진행된 다음에 9월 첫 주부터는 내신 대비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신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때 잠깐 쉬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는 원래 내신 대비 교재는 그냥 중학생이니까 그냥 오투로 하니까 오투 책을 하나씩 사오시면 돼요. 그렇지? 뭐 내가 사주는 거 아니니까 뭐 각자 준비하시면 돼요. 원래 똑같이 하듯이 그렇게 내신 대비 할 거니까. 물리 때도 똑같아요. 아니, 내신 대비 나 혼자 다 해. 4시간 동안.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2명이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한 3번 하면 내신은 다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보면 이상한 학교 분명히 한두 학교는 있을 테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조사를 한번 할게. 시험 보. 야, 누가 대지냐? 대지중학교 손 들어봐. 대지. 니네 시험 보면 이상하지? 원래 맨날 이상하잖아, 대지가. 그래서 우리 학원에 내가 가르치는 대지가 딱 2명밖에 없어. 너 하나랑 저기 수요일 반에 1명밖에 없어. 나경이라고. 어? 저 있다고 말했어요. 너 있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사이 안 좋다고? 그게 원래 다 대부분 사이 안 좋아, 다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실험 1번이랑 실험 이제 2번이 있는데, 자, 실험 1번을 기준했을 때 반응 전에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1g, 2g 뭐 이런 비슷한 의미야. 알았지? 그래서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고, 반응이 끝났더니 실험 1번에서는 A는 다 반응했으니까 반응 후에 A는 없는 거야. 알았지? 반응 후에 A는 없고 B하고 C가 존재하는데 B하고 C가 뭐냐면 10대
11의 비율로 뭐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하고 B가 X 대 Y의 비율로 존재하고, 반응이 끝난 후에 여기서는 B가 다 반응해서 B가 없고, A하고 C, 그렇죠? A하고 C가 1대 몇이냐면 2의 질량비로 뭐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XY가 얼마인지를 뭐하라? 찾으시오라고 했어요. 찾으시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다 지금 요 세 개에 걸쳐서 다 들어가 있는 말인데, 화학에서는 항상 어떤 물질이 있냐면 반응물 중에, 알았지? 반응물 중에 이런 반응물이 존재해요. 한계 반응물이야, 화학. 알았지? 그래서 화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 뭐냐면 다 반응해서 없는 게 한계 반응물. 그러니까 지금 반응물이 몇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반응물질은 4만 반응해서 2만 남고, B라는 반응물질은 30이 다 반응해서 뭐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하면 표현이 뭐냐 하면 반응물 중에 뭐 하는 거야? 전부 다 반응하는 게 한계 반응물. 근데 한계 반응물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한계 반응물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게 한계 반응. 그치? 그러니까 얘가 32 반응하고 얘가 4 반응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B의 양이 더 뭐하면, B의 양이 더 많잖아. 그럼 생성물의 양이 뭐 할 수 있어? 더 늘 수 있어. 왜냐면 A가 아직 뭐 하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알았지? 그러면 결국은 이 C라고 하는 생성물이 36g이 나온다라는 거는 B의 양이 뭐 하기 때문에 적고 상대적으로 A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은 B의 양 때문에 생성물의 양이 결정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에서 한계 반응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1번에서 한계 반응물이 누구라는 뜻이야? 당황하지 말겠더라. 1번에서 한계 반응물이 누구다? A란 얘기야. A가 없으니까. 그럼 2번에서 한계 반응물 뭐다? B다. 그런 얘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총 화학 반응을 지금 배우는 이런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 말고 중화 반응, 산화환원 반응 이런 다른 화학 반응도 다시 이제 배울 텐데, 그 모든 반응을 할 때 다 무슨 개념이 있냐 하면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한계 반응물이라는 개념이 뭐한다? 존재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잘 문제를 보시면 지금 처음에 A하고 B가 1대 2의 비율로 있고, 반응이 끝나면 A는 다 반응했고 B는 10대 11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10대 11로 표현된다. 근데 우리는 뭘 채워야 되냐면 요 자리를 다 채워야 돼. 이렇게. 요 자리를 채워야 돼. 알았지? 얘네들이 요 반응비가 얼마인지를 채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화학식을 세우면서 너네한테 오늘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질량 보존이야. 그러면 이 문제로 봤을 때 이 처음과 후에, 처음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뭐야? 똑같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에 질량비랑 여기에 질량비가 써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땐 얘네가 값이 서로 뭐 해야 돼? 얘네가 값이 서로 똑같아야 돼. 질량 보존이니까. 알겠어요? 질량 보존이니까 요 비율값하고 요 비율값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요거하고 요게 뭐 하냐면 똑같아야 돼. 그럼 혹시 바로 이게 몇 대 몇 대 몇인지 알겠니, 얘들아? 모르겠냐? 그냥 물어보는 거야. 여기 몇 대 몇 대 몇인지 알겠어? 몇이야? 그렇지. 7대 4대 11. 그럼 왜 7대 4대 11인지를 해볼게. 자, 잘 봐봐. 어차피 지금 우리가 봤을 땐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은데 이게 비율이니까 1대 2의 비율 관계가 되는 어떤 것도 다 돼. 그지? 그럼 예를 들면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 얘를 A라 하면 얘는 몇이야? 2A가 되겠지. 그냥 비율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얘를 10B라 하면 얘는 뭐가 돼? 얘는 11B가 되겠지. 그죠? 그럼 비율로 봤을 때는 10대 11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때 뭐가 성립하니까? 여기와 여기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요 값 두 개를 더한 값이랑 요 값 두 개를 더한 게 뭐야 돼? 똑같아야 돼. 질량 보존이니까. 그러니까는
정리해보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1대2의 비율이니까 만약에 요 질량에 대한 미지수 값 썼을 때 3a 한 게 21 b한 거랑 뭐하다? 똑같아. 그럼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내가 a를 몇으로 놓으면 7로 놓으면 b는 몇이 돼? 1이 돼야지만 서로 21이라는 값으로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가 7g이 있고 요게 뭐다? 14g이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럼 때 얘가 몇 g 반응하고 얘가 7g이 반응하고 얘는 몇 g이 반응했으니까 여기 지금 몇이 남았으니까 10이 남았으니까 4 반응했으니까 생성물은 몇이 생긴다. 생성물은 11이 생긴다. 이렇게 쓰는 거지. 질량 보전. 알지? 비율이 1대2고 비율이 10대 11인데 여기와 여기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얘는 반응하는 비가 7대 4대 11의 비율로 반응한다.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걸 설명한 게 아니고 너네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가져야 되는 건 어떤 우리가 화학식을 뭐 했을 때 화학 반응식을 세웠을 때 항상 반응에 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총 질량의 합이 뭐하다? 똑같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라니.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쪽 자리를 뭐 해야 돼? 그걸 이용해서 이쪽 자리를 푸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질량비는 뭐 해야 돼? 반응하는 질량비는 똑같이 나와야 돼. 그렇죠? 반응하는 질량비는 7대 4대 여기다 조그맣게 써볼게. 7대 4대 뭐다? 자, 11의 비율을 뭐 한다? 만족을 해야 돼. 그렇지? 7대 4대 11. 그렇지? 7대 4대 11. 그럼 지금 보면 반응 처음에 얘네들이 X 대 Y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뭘 하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럼 반응을 해서 반응한 후에 얘하고 얘가 1대 2의 비율로 뭐야? 남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반응하는 질량비가 7대 4대 11이라는 걸 뭐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생성물이 11이 나오는 거를 여기서 몇으로 표현했다고 치면 2라고 표현했다고 치면 그렇지? 11이 나오는 거를 2라고 표현했으면 생성물이 자, 요 자리를 채워보면 생성물이 11이 뭐하면 밑에다 내렸어야 되겠다.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요게 생성물이 10 얼마다? 11g이 생성이 됐다고 치면 요 자리 있는 놈은 뭐 한 거야? 다 반응한 거야. 그래서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그럼 요 자리가 1대 2의 비율이니까 요 자리가 몇이 돼야 돼? 요 자리가 요거의 몇? 절반. 그러니까 얼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위에를 채운다고 쳐봐. 위에를 채우면 생성물이 얼마만큼 생겼으니까 생성물이 11만큼 생겼다는 건 Y가 몇 반응했다는 거야? 4 반응했고 여기가 몇 반응했다? 7 반응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7 반응하고 4 반응해서 몇이 생긴다? 11이 생긴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 Y라는 거는 원래가 애초에 몇이 있다가 4가 있다가 4 반응해서 몇이 됐다? 0이 됐으니까 이 자리를 4를 쓰면 되고 중요한 건 X를 좀 표현해야 되는데 X는 얼마 있는지 몰랐는데 7 반응해서 몇 남았다는 거야? 5.5g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초에 이 자리가 몇이다? 이 자리가 12.5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12.5에서 7 반응해서 5.5가 남고 얘는 4에서 4 반응해서 0이고 그래서 생성물은 몇이 생겼다? 자, 11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X 대 뭐는 Y는 12.5 대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럼 선지에서 답을 보면 답을 찾으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 생긴 게 없어, 있어. 그냥 있게 만들면 되잖아. 그냥 몇을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니까 25대 몇이다? 25대 8이다.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를 풀면서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라는 게 아니고 알았지? 이건 어차피 자료 해석 문제니까 이 자료 해석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지금 쓴 게 처음과 후에 뭐다? 질량이 뭐한다? 질량이 보존된다. 그럼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야?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한다? 질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어요? 모르겠냐? 약간 이제 슬슬 그지같이 화학이. 자, 그래서 넘겨볼게요. 뒤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해요.
근데 약간 할 말은 아니긴 한데 그냥 얘들아 뭐 하냐면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해져? 익숙해져.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알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니네가 갑자기 이걸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뭐 하는 거야? 처음 배우잖아. 그러면 어려운 것보다는 뭐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탄화수를 실린더에서 연소시키기 전과 후에 물질의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써볼게. 자, 거기 뭐냐면 처음에 CM에 자, HN이라는 거 있어요. 알았지? 탄화수라는 거의 뜻이 여기처럼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탄화수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탄소 몇 개랑 수소 몇 개로 되어 있는 탄화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하고 반응하냐 하면 그게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탄화수들은 뭐하고 반응하면 산소하고 반응하잖아. 그러면 다 똑같이 생성물은 CO2랑 뭐가 나온다? CO2랑 H2O가 생겨요. 알지? CO2랑 H2O. 참고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다 기체야. 그걸 써놨지? 단 반응물과 생성물은 모두 다 기체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그 다음에 반응한 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응식을 써보시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거기 오른쪽을 봐봐. 오른쪽에 보면 CO2도 있고 H2O도 있고 뭐도 있어? O2도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무슨 짓을 하냐면 CO2, H2O, O2를 여기다 쓴다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저기서 처음에 설명할 때 얘기했듯이 화학 반응식은 기본적인 전제가 반응물이 모두 다 뭐야? 반응해서 모두 다 생성물이 된 걸 기준으로 뭐야? 식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그림에서 봤을 때 아, 오른쪽에 산소가 남았다 해서 여기다가 뭘 쓰면 안 돼? 산소를 갖다가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화학식을 잘못 세우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앞에는 반응물, 뒤에는 뭐다? 생성물. 이렇게 표현해서 써야 되겠지. 자, 그래서 자료를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얘가 1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5몰 있대요. 그리고 반응 전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서로 뭐야? 반응을 해. 알지? 반응을 했을 때 연소 후에 얘가 뭐야? 없거든? 얘가 없다는 건 아, 얘는 다 반응해서 뭐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산소는 얼마나 남냐면 산소는 X,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몰만큼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 자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뭐 5 빼기 X 할 수 있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를 다시 X를 뭐해서 구해서 채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얼마 생기냐면 이산화탄소가 2몰만큼 생기고 그 다음에 H2O 수증기가 2X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렸으면 되니까 생성물이니까 여기가 2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X몰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거야. 자,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기하고 여기에 뭐가 똑같아? 질량이 똑같지? 근데 질량이 똑같은 이유는 뭐 때문에? 원자의 종류랑 무엇이?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처음과 이 반응한 후에 뭐다? 원자의 뭐가?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뭐 한다? 일정하다.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야. 논리 자체가.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 우리가 X만 구하면 되거든? X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X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산소가 미지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산소가 몇 몰 있어? 산소가 5몰 있잖아. 그럼 산소 분자가 5몰 있으니까 반응 전에, 알았지? 반응 전에 산소 원자가 몇 몰 있었던 거야? 10몰 있는 거지. 됐어. 산소 분자가 5몰 있으니까 반응 전에 산소라고 하는 뭐가? 산소라고 하는 원자가 5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처음에 몇 몰인 거야? 10몰 있는 거야.
그럼 반응 후에도 산소 원자는 반드시 몇 몰 있어야 돼? 10몰 있어야 돼.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반응 후에 잘 보면 요게 X몰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얼마 남은 거야? 2X. 거기에다 이산화탄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 산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2몰 생긴 거잖아. 2몰. 그럼 산소는 거기 안에 몇 몰 있는 거야? 거기 안에 4몰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H2가 얼마? 2X몰 생긴 거니까 얘가 2X몰 있으니까 거기 안에 산소는 2X몰만큼 있는 거죠. 그럼 요 식을 뭐 하면? 정리하면 따라서 몇 X는 4X는 몇이기 때문에 6이죠. 그러니까 X는 얼마다? X는 1점 얼마다? 자, 1.5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X를 구하는 과정을 얘하고 같은 논리로 봤을 때 반응 전과 후에 뭐야? 질량이 보존되는 것처럼 뭐다? 원자의 개수도 뭐하게? 원자의 개수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슨 값을 찾으면 되니까 X를 구해놨으니까 여기가 1.5니까 다른 말로 얘는 얼마 반응한다? 자, 3.5몰 반응한다.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쓸 수 있고 얘는 뭐다? 몇 몰이 생기는 거다? 3몰만큼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얘는 식이 뭐냐 하면 개수비가 있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2몰 생기고 수증기가 몇 몰 생기는 거야? 3몰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럼 혹시 얘들아 바로 요 자리가 몇인지 찾을 수 있겠어? 얘를 만약에 1로 놓으면 되잖아. 그럼 얘를 1로 놓으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몇이다? 여기가 2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여기가 몇이니까? 6이잖아, 6. 그지? 그럼 6이니까 요 자리가 몇이야? 6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요 자리는 몇이야? 요 자리는 여기가 지금 몇 반응한다 했으니까 3.5 반응한다니까 요 자리가 2분의 7이 되겠죠. 근데 화학 반응식은 원래 전형적으로 뭘 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안에 몇을 곱해? 2를 곱하면 요 자리가 다시 쓰면 2가 되고 요 자리가 7이고 요 자리가 4가 되고 요 자리가 6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서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무엇이 개수가 뭐한다? 유지된다. 그거를 좀 기억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죠? 잠깐 쉴게요.